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인제 이렇게 읽어 주는 곳은 줄을 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별표가 필요한데 맨 밑에 "인생은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별표 3 개. 나이, 성별, 국적, 학력, 직업은 관계없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는 친구,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며 공감해 주는 친구, 전문 분야의 지식이 많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 즐겁게 운동하면서 함께하기를 권장해 주는 친구,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모임을 기획하고 사람을 잘 모으는 친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친구, 무엇이든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친구 사귐의 축복 아닐까요? 여기가 84 쪽의 윗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3 개인 것 같아요. 그 밑에도 계속 별표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의 친구 관계를 점검해 보면 나와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여기 별표 3 개예요. 내가 주로 그런 얘기 뉴스킨에서도 많이 했죠. 내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10 명을 적고 그 10 명의 수입과 그 10 명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적으면 "그게 나다. 그리고 그게 나의 미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84쪽 밑에 보면 친근하게 다가가야 연결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저평가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볼까 봐 두려워한대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와 네덜란드 나이메인 대학교 심리학자 루스 붕크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질책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85쪽 밑에 친구의 개념을 확장하기. 거기서 또 읽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래요. 그래서 새로운 인맥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인맥을 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인맥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형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고 별표 3 개예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먼저 어떤 형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 다가갈 때 좋은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확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맥 형성이 친구 확장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이라면 친구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인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6 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친구 개념 확장하기의 첫 번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 지속하기. 거기 밑에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 속에 있는 지인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인들의 명단 속에서 어 만나고 경청하다 보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장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인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봤을 때 어 러트거스 대학교 제시카 메토트는 기업 내에서 형성되는 친분 관계가 업무 성과와 번아웃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보면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료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지 말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료와 약한 연결을 맺으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친구의 개념. 확장할수록 연결의 폭이 더 넓어지고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인적 네트워크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넓힐 때 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87쪽에 보면 연결의 확장 실천하기. 거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연결을 확장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주 보지 않는데 연결을 확장시키고 싶을 때는 나를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별표인데요.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그 인적 확장을 위한 용기를 내래요. 대화의 70%는 듣고 공감하는 데 쓰고 나머지 30%는 질문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을 얻고 싶다면 7대 3의 법칙을 지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상대방 또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무슨 스터디나 서클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닝 미팅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 타 그룹인 경우 잘 모르지만 이 모닝에서 발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되게 친근감 있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스터디 모임이나 좋은 강연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모임, 직장 내 취미 활동 모임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연결될 때 예상치 않았던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88쪽에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친구는 나의 미래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인대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는 좀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한 사람도 안 좋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를 입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인제 제임스 파울러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됐죠.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 주민을 5천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948년 부터 이제 계속 연구 프로젝트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화해서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89쪽에 보면은 비만이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전염된다는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단순한 문제로 비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2 년에서 4 년간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45% 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20% 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10% 가량 높아진다. 이것을 입증했는데요. 이거는 3 단계 영양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 우리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비만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3단계 법칙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내 친구가 애 친구의 친구가 비만하게 된 것이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친구를 만나면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되면 한 친구가 비만해지면 어 비만하지 않은 친구에게 "넌 너무 적게 먹는 것 같아. 더 먹어도 돼. 괜찮아. 더 먹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비만해졌으니까 어 자기가 되게 말랐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러면서 '조금 더 먹어 볼까?'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먹는대요. 그러다 보면 통계적으로 계속 어 좀 비만해지는 거죠. 근데 인제 한 친구가 반대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한 식생활에 제한을 두게 되죠. 그러면 '아 나 좀 이제부터 적게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인제 적게 먹죠. 그러면은 같이 먹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죠. '아 내가 너무 많이 먹나?' 그러면서 자기의 식생활에 제한을 갖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같이 살이 다이어트가 되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 만나면 원래 인제 많이 먹어서 시켰던 친구가 적게 시키게 되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 비만이 전염되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전염이 된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친구가 담배를 피면 그 친구가 담배를 필 확률은 45% 60% 래요. 여기 보면 내 친구가 흡연하면 내가 흡연할 가능성이 61% 91 쪽에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 영향은 29%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담배를 끊었는데 골프를 가서 어 누가 피잖아요. 그럼 같이 피고 와요. 그런 게 정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춤을 추면 춤추잖아요. 운동하는 친구 만나면 운동하게 돼 있고 책 보는 친구 만나면 책 보게 돼 있고 또 그렇잖아요. 뭐 영양제 먹는 친구 만나면 영양제 먹게 돼 있고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돈 버는 거에 열정적인 친구를 만나면 돈을 벌게 돼 있고요.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친구 모임에서 한 명이 주식을 하게 되면서 "해 봐." 그래서 계속 부추기면서 같이 주식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5명이 다 주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전염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92 쪽에 보면 이 행복한 감정도 전이가 된대요.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92쪽 맨 위에 보면 행복한 감정 거기 별표 3 개예요. 행복한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같이 사는 가족보다도 친구나 이웃에게 더 쉽게 전파된다. 내 친구가 행복할 때 행복해지는 확률 15% 가량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별표인데 거주거리에 따른 행복 지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한 친구와 가까이 살수록 행복 지수가 증가할까요? 이것도 어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높은 친구가 내가 사는 곳과 800 미터 안에 거주하면 행복 지수가 42% 가량 높아진다.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면 더 높아져요. 가까이 산다는 거는 더 자주 본다는 거거든요. 음 93 쪽에 보면요. 불행의 전염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불행의 전염성은요. 쪼금 더 낮아요, 행복보다. 그러나 전염은 돼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의 전염성도 굉장히 그 이제 거리가 불행 지수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가까이 살아서 전염되는 것보다는 낮대요.
다행이죠. 93쪽의 맨 밑에 보면 별표인데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들끼리,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요. 체중을 감량해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하는 모임에 들어가세요. 금연하고 싶다면 담배를 피지 않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세요. 여건이 되어 이사를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별표 3개예요. 나부터 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됩시다. 내 친구들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살고 싶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들도 행복해집니다. 94쪽 중간에 사람 잘 알아보고 잘 사귀는 지혜. 여기에 이제 별표 한 3개 정도 있는데 중간에요. 밑에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일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의 시작과 끝이래요. 분야는 달라도 사람을 알아보고 인간관계를 경영하는 공동 분모는 동일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논어, 중용, 대학 뭐 이런 곳에 써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말과 행동을 살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선대 학자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행동과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연유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편안해야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첫째, 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대충 보고 관계를 맺어서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을 포착해내지 못한 나의 잘못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96쪽에 보면은 셋째,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그 말과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한 것인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한 것인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논어 이야기가 나와요. 거만한데 곧지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공손하지도 못하고 무능한데 신실함도 없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논어라는 거는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님은 그 가리키는 배울 이제 논어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하는 것은 배울 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배울 학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게 노노의 가르침인데 노노가 이런 사람은 가르치지 말래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거만한 사람, 그다음에 공손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렇게 글에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만하거나 공손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음 정직하지 못한 데다가 무능하며 신실하지도 못한 사람은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97쪽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도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실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군자라 함은 남이 자기가 어떤 업적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줬거나 했을 때 그거를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까지도 서운해하지 않는 게 가장 최고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질 못해서 뭔가 내가 했으면 봉사를 이 그룹 안에서도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인정이나 뭐 그걸 많이 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 섭섭해하거나 그런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진짜 군자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지만 종종 물기가 옷에 스며들고 무지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았지만 종종 옷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별표 3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나에게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면 나한테서 구린내가 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을 잘 학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98쪽에 보면 위에 되게 별표 3 개예요. 친구 사이도 오래되면 허물이 없어져서 서로 편하게 대하다가 급기야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될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잘 사귀는 태도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잃는 순간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러면서 그 밑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좋은 점은 가리어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은 가려서 고친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실천할 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별표 3 개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되게 정말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배운 이곳이. 그래서 그 안 좋은 걸 봤을 때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다가 보면은 깨지겠죠, 신뢰가. 근데 사실 요새 그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되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 지금 그 이제 의학 박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로버트라는 그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리고 또 이제 유리 하슨 교수라는 심리학 박사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공동 연구를 한 그런 어떤 그 학술이 있어요. 근데 이 학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학술이 뭐냐면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는 학술이에요. 뇌의 뉴럴 커플링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는데 뇌가 있을 때 뇌에서 인제 전두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과 수업을 해요. 지금 저희도 인제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뇌파를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전두엽에서 이 막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선생님의 뇌파가 뇌의 전두엽에 되게 중요한 의식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이 있는 되게 요새 그 많이 얘기하는 인지 능력을 높인다는 그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듣고 있는 학생이 그 똑같은 지점에 그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막 가리키고 있는데 듣고 있는 학생이 똑같이 그 도파민이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링이다라는 학술을 만들었어요. 뉴럴 커플링이라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정신 상태로 이 도파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지가 스토리로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이 뇌는 그냥 그 상대방이 한 말을, 만약에 그 상대방이 한 말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서현이 사장님은 지금 엄청나게 대단하게 돼서 몇 년 뒤에 백만장자가 백만장자가 곧 되고 여기서 획을 그게 될 거예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현이 사장님의 뇌에 그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엄마나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한 집에서 사는 엄마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악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엄마가 한 스토리대로 간대요.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은 그 뇌는 그게 인지가 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박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좋은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최선화 사장님은요. 여기서 획을 그을 거예요, 뉴스킨에서. 사장님 진짜 대단해요." 막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주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면 사장님의 뇌가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점점 그 부정적인 게 사그라들고 그 전두엽에 도파민 쪽에서 막 이게 커져요. 그거를 학생과 선생님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대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근데 단체로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요. "자, 우리 반은요. 이번에 전교에서 1 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특별한 가외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 반이 전교 1 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 말만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10 개월째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미라클 트리가 전교 1 등 할 거예요. 우리 뉴스킨을 뒤엎어요. 판을 바꿔요." 막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1년 이상 지속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하루도 빠짐 말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 논문을 보고요. 진짜 너무 감동을 해서 '야, 이게 내가 한 게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도 나의 이 그 말도 안 되는 긍정의 힘 때문이었구나. 내가 5년 만에 1 억을 벌 거야. 그리고 막 집에다가 다 써 붙여 놨잖아요. 그리고 "난 5년 만에 1억 벌 사람인데 뭐 어때? 지금 47만 원 버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5년 뒤에 4천만 원 이상은 훨씬 더 벌 텐데."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당당하게 다녔잖아요. 너무 자신감 있게 완전히 믿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 5년 뒤에 당연히 월급 평균 5천만 원 이상은 훨씬 더 넘게 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 억도 벌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우등상을 받아본 적도 없어.'라는 그 부정, 그 씨앗을요 뿌리째 뽑아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가 한 번도 엄청난 성공을 해 보지 않은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억을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없애는 작업을 하고 새롭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뇌파를 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이 컨택이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이 줌 미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아이 컨택은 이 박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데 선생님이 눈을 마주친 학생이 있잖아요. 아이 컨택을 안 하는 학생과 아이 컨택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뉴럴 미러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눈을 그 아이 컨택을 한 그 학생이 더 많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한 학생은 커플링이잖아요. 근데 눈까지 본 그 학생은 미러링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그 뉴럴 미러링, 뉴럴 커플링 그런 것들을 논문으로 밝힌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그 학설은 인증을 받게 됐고요. 누군가에게 그 똑똑해질 거라는 계속된 그 씨앗, 당신은 똑똑해질 거라는 그 씨앗이 어떤 아이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 아이를 특별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넌 똑똑해질 거야. 넌 굉장히 사리분별이 똑똑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거는 애티튜드가 좋아진다는 거야. 너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돼. 그리고 말을 고급 언어를 점점 쓰게 될 거야. 똑똑하다는 것은 아무 용어나 쓰지 않거든." 하면서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정말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IQ 테스팅을 했을 때 높아졌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특별한 공부를 시킨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 그냥 어른들이 예전에 한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근거 있게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것이 살아났다는 그거를 또 다른 효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인제 그리스 시대에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감동해요. 자기 충족이 완전히 돼 가지고 '얜 내가 왜 이렇게 잘 조각을 했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조각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제 전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 따온 말이에요. 조각인데 조각이 살아났다니까 진짜 여자로. 여신인데 너무 아름다운 조각이었거든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 피그말리온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뇌파가 제가 우리 딸한테 약간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수학을 막 꼴등을 하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학교가 될 때 뭐 계속했죠. 계속 중학교 때 수학 반에서 막 뒤에서 2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 네 뇌에서 수학 부분은 자고 있을 뿐이야. 그게 깨어나기만 하면 다 죽었어. 너는 원래 천재거든." 하면서 그냥 계속 그 말만 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이거는 기적인데요. 고등학교 2 학년 때 중국 인제 1 학년 때 중국 유학 갔잖아요. 근데 중국어로 하는 수학을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하는 수학과 물리를 1 등을 했잖아요, 전교 1 등을. 그거는 누구도 지금 해명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중3 까지 압구정 중학교에서 바닥을 계속 기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뇌가 이제 깨어났나 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오늘 또 제가 흥분해서 4 분이 넘어갔네요.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긍정의 씨앗과 성공의 씨앗을 오늘도 팍팍 넣고요. 여러분들은 특별하다고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찍